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목줄이 풀린 맹견이 집안 거실까지 들어와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다리 등을 물려 크게 다쳤는데요. 처벌 강화에도 개물림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처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시민섭 동물보호 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맹견이 들어와서 70대 여성을 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피해자의 이제 자제분도 그 집도 반려견을 키우는 집입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이제 산책을 견종은 이제 진돗개였고 산책을 시키기 위해 나갔습니다. 아드님이 나가서 보니까 큰 개가 자기를 위협하니까 진돗개도 위협하고 하니까 자기 반려견을 구하고 자기도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온 거죠. 네.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개가 그 집을 따라 들어온 겁니다. 예,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그 노인 분을 그냥 물었죠. 정강이하고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2cm, 4cm 부상을 입었던 그런 네. 사건입니다. 그 개 종류가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 피플테리어 종에 가까운 개였는데 네. 주인은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동네 사람인데 이 동네 사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개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없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무슨 견주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에 언론에 들어서도 개물림 사고, 뭐 사람이 사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사실 뭐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할 만큼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참 많아졌는데요. 이런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게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좀 확인이 되는 편인가요? 네, 지금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도 이 수치를 실질적으로 보고 좀 놀랐는데요. 하루에 평균 6명 정도가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소방청에서 밝혔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 2,111명, 2017년도에는 2,404명, 2018년도에는 2,368명이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통계인데요. 연령별로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예. 또 계절적으로 본다면 야외 활동이 좀 활발한 5월부터 10월에 이런 사고가 좀 몰린다는 것으로 지금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확실히 개물림 사고도 증가를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개물림 사고가 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개물림 사고가 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키우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아무리 제도로 어떤 규범을 정해서 제도화를 해서 그런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 동물이 내 개는 괜찮을 것이다. 네. 내 개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쉽게 말하면 좀 안이한 이런 분들이 들어 계세요. 네네. 주변에 봐도 지인들을 보더라도. 그런데 동물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거나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믿음이 이제 방심을 초래하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사고로 또 연결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개는 괜찮겠지 하는 견주들의 어떤 방심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사고가 나야 좀 더 개정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몇 년 전 모 연예인의 아주 작은 개입니다. 예. 큰 개도 아니에요. 작은 개가 옆집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거로서 인해서 뭐 세균감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견주인 연예인은
과태료 5만 원 처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이제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했는데도 그런 예. 사람이 사망 사고까지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법 체계가 너무 미흡하다 해서 조금 많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 2019년 들어서 많이 강화가 되었었죠. 첫째 이제 일단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려견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1차는 그냥 경고만 주고 뭐 2차 때 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3차 때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미등록 계획에는 20만 원, 네. 2차 때는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강화가 됐죠. 벌금도 강화되었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미준수행이 즉 입마개를 한다든지 줄을 해야 되는 개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 안 했을 경우에도 1차는 5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동물 학대 행위가 되면은 또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또 강화되었고 네. 또 동물 유기를 했다든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라갔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제 2010년 3월 20일부터 새로 시행됐는데 견주가 개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물었다가지고 상해를 입혔을 때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사망을 했다 이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만드는 개정을 이제 새롭게 이었죠. 네. 그렇지만 보기에는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 연예인은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뭐 그래도 많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예. 실제로 이렇게 좀 처벌이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실제 이제 판결을 하면 아직까지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일단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법대로라도 좀 제대로 시행되면은 시민들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좀 더 조심을 하고 할 건데 지금 당장 만약에 물렸다든지 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범인 잡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게 좀 재판으로 가더라도 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다른 감면 조치 상황에 의해서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견주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하는 것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을 문 개는 어떻게 처벌을 좀 받게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혹시 돼 있나요? 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히 어떻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예민한 사안이긴 하지만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개는 뭐 안락사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동물 보호 활동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일단 그런 사건 자체가 일어난 것이 먼저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그 개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부터 동물 활동가 입장에서는 좀 네.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네. 견주분들이 이제 개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럼 지자체에서 안락사를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된 맹견 5종만 사실을 조심하면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또 뭐 연예인의 사건으로 봤을 때 그 강아지는 굉장히 크지 않은 강아지였단 말이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다른 견종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맹견 5종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일단 모든 동물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키우는 동물 이외에는.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법정으로 지정된 5종 이외에 네. 뭐 작거나 이쁘거나 귀엽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만진다든지 예.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오히려 동물한테는 위협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해서 또 내재된 공격성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고 지금 우선 키우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분들도 동물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렸을 경우에는 네.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무슨 뭐 긴급히 119에 구조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 개한테 물리지 않고 다른 타인 소유의 개나 이런 이제 주인이 누군지 추정할 수 없는 개한테 물렸다 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 형사 혹은 민사 사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119에
요청하신 이후에는 또 112에 신고해서 사법경찰 관리들이 현장에 나와서 사건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무리 작은 상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네. 뭐 폐혈증이나 파상풍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작은 강아지한테 이렇게 좀 손가락 물리더라도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구강을 통해서 구강에 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그런 세균이 이제 피부, 피하 조직을 통해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다양하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균들이 반드시 이건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 산책을 위해서 나가는 예. 경우에 이제 견주들과 이 강아지가 있는 모습을 자주 이제 목격을 하는데요. 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탔을 때 이렇게 줄을 짧게 잡는다든지 안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견주가 있는 반면 또 왜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그런 견주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견주가 좀 이 반려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달부터 이 반려동물 등록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했는데 현재 등록률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등록률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가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부산시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개 반려견 수는 한 10만 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정해 보면은 인구 대비해서 추정해 보면 한 25% 정도는 지금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만 할 수 있을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를 내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우리나라 상황이군요. 법에 다른 나라처럼 네. 개를 소유하는 순간 반드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를 넘겨주는 쪽에서 등록을 하게 서류를 작성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처럼 개를 사고 팔기가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도 거래도 가능하고 인터넷까지 거래도 가능하고 그 펫샵에 가도 되고 그쵸. 시장통에 가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등록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등록을 반드시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등록률을 알 수는 없죠. 네. 단지 추정만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개물림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 반려산업에 대한 정확한 체계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반려견 문화가 굉장히 해외 같은 경우는 발달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맹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네. 하냐면은 법원으로서 허가를 합니다. 이 개를 키울 수 있는 개냐 안 개냐 이걸 보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사망사고가 나오면은 견주하게 14년까지 징역형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반드시 대인 배상 보험을 가입을 해야만이 그 개를 갖다 키울 수가 있고, 네. 또 중성화 수술도 마쳐야 되고, 그리고 개에다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는 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1, 2급이라 해서 19종으로 나누어 분류를 해가지고 개가 과연 키울 수 없는 개, 가장 싼 개로 알려지는 피플테리어 같은 종류는 못 키우게 합니다. 예, 일반인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의 위험 요소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질 테스트를 반드시 거칩니다. 개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네. 이 개가 작은 개도 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무는 개들은 작은 개가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질 테스트를 해서 이 개가 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기질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개물림보다도 이제 이 공격성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개가 공격적이냐 아니냐 종으로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개가 어느 개도 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의 공격성으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해야 되는 개를 지정을 하는 거죠. 개 종류 하나하나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났을 때는 거의 안락사로 유도를 하게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또 개를 키우려면은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예.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한 5만 9천 원 정도에서 세를 내고 1년마다 재검을 하고 3년마다 재갱신을 해서 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용을 좀 지불하게 만들어 놔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반드시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좀 견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워낙 유기견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은 없나요? 궁금한데요.
지금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부서가 농해수위인데요. 네. 이쪽에 여러 가지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조차 지금 시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인식, 네.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제도도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제도는 좀 틀을 갖춰줘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맹견 5종 이렇게 그 지정을 해놨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아무리 작은 개라도 사람을 물 수 있으면 입마개를 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개들도 사람을 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입마개 착용 견종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에 개를 아무나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처럼 동물을 사고 파는데 제한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네. 펫샵, 그다음에 동물병원, 마트, 재래시장,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 개인 간의 거래, 무분별하게 개를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 환경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같은 예를 적용시키려면 우리나라도 생산부터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하고 개를 키울 수 있는 아무나 개를 못 키우게 네. 뭐 어떤 자격적인 요건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네.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지금 이 상태로 뭐 다른 개 공격성이 조금만 있으면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문화들이 전보다는 좀 성숙해 가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본인의 좀 강아지를 사람을 물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타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예. 집에서 항상 자기의 그런 통제나 관리하에 있던 동물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정말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습관들이 교육이나 인식들이 이제 견주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견주분뿐만 아니라 네. 다른 타인분들도 함부로 예쁘다, 귀엽다라고 만지는 순간 네. 물리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게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부가 네. 지자체가 이런 부분은 좀 효과적으로 네.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물림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견주들의 패트캣 인식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지자체에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등록세 이런 걸 세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개가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려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지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그 개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간다 그러면은 견주의 에티켓 면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걸 꼭 지켜나가는 그런 반려견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견주들의 패티켓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두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반려견과 관련된 제도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활동가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상생이다. 서로 이제 상생이고 공생. 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니까 네. 우리가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개물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견주와 그리고 또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다른 개에 대한 좀 배려심을 갖고 그런 문화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